자, 보신 것처럼 채널의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검언 유착인지 권언 유착인지 아니면 신검언 유착인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죠. 자,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. KBS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전 기자 쪽에서 그러니까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.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 텐데 KBS 보도와 이 녹취록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? 네,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신라젠 수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시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먼저 털어놨습니다. 예. 이때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전 기자가 다시 유 전 이사장 이야기를 꺼내자 한 검사장은 관심 없어 그 사람,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라고 말을 끊는 내용도 나옵니다. KBS는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는데 이런 내용은 공개된 녹취록엔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분명한데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호응을 별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인데, 자, 그런데 대화 도중에 한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대목을 두고 이게 바로 공모 또는 유착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녹취록을 계속 보면은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한 내용이 나옵니다. 예. 이 말이 듣기에 따라 매우 애매한데요. 수사팀은 이 부분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취재를 독려한 것일 뿐 협박 공모의 정황이 될 수 없다.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. 예, 공개된 녹취록을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 부분에 뭔가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? 어떠세요? 네, 이 녹취록 전체 분량은 15분가량입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엔 생략, 후략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. 이 전 기자 측은 대화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했다고 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제보자 X 지모 씨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녹취록이 일부만 공개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예, 정황으로 보면 그 생략된 부분에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느껴지지는 않네요. 어쨌든 이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사실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? 네, 지난주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서 실제로 서초동에선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정말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이런 분위기에는 KBS의 보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를 고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. 예. 특히 KBS는 녹취록에 대해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.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. 해당 보도가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. 예. 그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한편 검찰은 채널A 사건과 함께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장모 기자를 비공개로 불렀습니다. 또 한동훈 검사장도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KBS 해명은 여러 취재원의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. 이런 정도인 거죠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취재했다 이렇게 해명한 건 없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군요. 예,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